화용 언어 능력이 풍부하고 또래와 잘 노는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꼭 이거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지 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이에요. 자, 영상 클릭하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대화를 잘하지 못하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문제 행동이 나와 선생님께 연락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이와 밖에 놀러 나갔는데 아이가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서 평상시 눈을 떼기가 조금 힘드신 상황이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 이지쌤이 알려드릴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화용 언어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의 사회적 기술을 높여주는 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이 조금 이루어져서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막상 놀이 상황이나 일상에서는 배운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거나 또래와 잘 노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면 아이에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한마디를 가르쳐 주세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팁은 우리 아이에게 해도 돼요? 가르치기입니다. 저 이지쌤이 하루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언어의 영역이 바로 이 화용 언어 영역이에요. 일전 영상에서 화용 언어라는 것은 내가 적재적소에 말을 잘 쓰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화용 언어 능력을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화용 언어 또한 언어 발달의 한 영역인 만큼 당연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해요. 이지쌤, 지금 우리 아이는 현재 문장 표현이 조금 어려운 상태예요. 이지쌤, 우리 아이는 지금 단어만 몇 개 나오는 수준인데 단어부터 우선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아직 언어 표현이 적다면 아이가 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문장이 많아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표현을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이게 화용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배워서 쓸 수 있는 것을 적재적소에 맞게 써야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도 하고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보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이지쌤의 팁은 해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은 말 안에 허락을 구한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아이가 일상에서 허락을 구하는 한마디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이 허락 구하기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이라면 이를 연습해서 나중에는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도록 말이죠. 허락 구하기 한마디를 아이에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긍정의 선 상황을 만들고 한마디 가르치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아이랑 새로운 곳에 놀러 갔어요. 장난감이 많아요. 아이는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거예요. 이때 엄마가 아이를 먼저 잡고 엄마 가도 돼? 라고 말하라고 해주세요. 치료사 선생님이라면 치료실에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요. 아이가 장난감에 손을 대기 전에 미리 잡고 해도 돼요? 만져도 돼요? 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집에 있는 간식을 먹고 싶거나 리모컨으로 거실 TV를 틀고 싶어요. 그 전에 미리 엄마는 간식이나 리모컨을 잡고 아이에게 해도 돼요? 라고 말하고 물어보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이가 원하는 상황을 우리 어른은 몇 가지 예측할 수 있어요. 이때 항상 어른이 먼저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게 해주세요. 이미 아이가 리모컨을 잡아서 TV를 틀어버렸어요. 틀고 나서 허락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사전에 아이가 허락 구하기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는 지금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수준에 따라 이거 라든지 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만져도 돼요? 등 아이의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추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말을 하면 어른은 오케이를 해주시는 것이죠. 1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어른이 먼저 아이가 그 일련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잡아서 허락 구하기 문장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이미 허락을 구해야 할 그 행동을 했는데 뒤늦게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해버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된다는 의도나 질타의 의도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는 꼭 먼저 어른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붙들어 두고 아이의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허락 구하기 한마디를 하라고 알려주어 아이가 말하게 하기. 그 다음 어른은 오케이라고 허락을 하고 아이가 놀거나 만지도록 해줍니다.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것이에요.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아이가 상대방을 고려하고 자신의 행동을 마음대로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아이 자신이 먼저 판단하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아이의 메타 인지 능력 증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아이가 사회적 규칙을 파악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별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이 1단계 과정이 비교적 빨리 만들어지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지쌤, 우리 아이는 너무 활발해요. 붙잡을 시간도 없이 뛰쳐나가 버린다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거실에 있는 장난감을 다 끄집어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의 모든 상황에서 이 허락 구하기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어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지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몇 개의 상황만 딱 정하셔서 그 상황에서만 우선 허락 구하기를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리모컨 같은 경우죠. 리모컨을 처음에는 우선 어른이 주로 가지고 있거나 하면서 아이가 TV를 보고 싶을 때 아이에게 이거 혹은 TV 봐도 돼요? 같은 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은 응 하면서 TV를 틀어주시는 것이죠.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이 TV 리모컨만큼은 엄마 허락을 받고 나서 틀기. 이렇게 이 한 가지 활동만이라도 꼭 아이가 어른의 허락을 구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리모컨도 괜찮고 핸드폰 같은 것도 좋아요. 아이가 자기 장난감은 다 만지거나 마음대로 하더라도 엄마 핸드폰은 꼭 허락을 받고 만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아이가 어른의 허락을 받기 연습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지속해 주세요. 이는 아이의 자기조절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1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2단계는 무엇일까요? 아이가 1년의 허락을 구했을 때 언제나 오케이만 있을 수는 없죠. 필연적으로 노의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2단계는 그 연습이에요. 아이가 일상에서 어른의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어른은 한 번씩은 허락 구하기 때 NO도 나와주어야 해요. 허락을 구한다는 것은 통보한다는 것과는 달라요. 허락의 결정권은 상대방, 즉 어른에게 있기 때문에 한 번씩 NO, 안 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바로바로 해버릴 수도 있는데 물어보는 수고를 거쳤고 사실 당연히 기존 경험 때문에 예스가 될 줄 알았는데 노가 나오면 화가 나거나 속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추가적인 간단한 지시를 시키고 이걸 잘 하고 나면 예스로 바꿔주겠다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아이가 TV 봐도 돼요? 했어요. 엄마는 이때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신발 정리하고 와. 그러면 엄마가 리모컨을 줄게 등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1단계에서 말씀드렸죠. 아이가 이미 TV를 보고 있는데 끄면서 신발 정리하고 오면 다시 틀어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작업에서는 선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허락 구하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1단계 연습을 진행해 주세요. 아이가 리모컨을 잡으려고 해요. 엄마가 먼저 얼른 리모컨을 잡고 이때 뭐라고 해야 되지? 등으로
힌트를 조금 주시면서 아이가 TV 봐도 돼요? 이 한마디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지금은 안 돼. 그럼 카봇이랑 저 퍼즐들 정리하고 오세요. 등으로 지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 2단계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허락을 구하더라도 이가 거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위해 내가 어떤 일련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또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요. 아이들끼리 노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든지 거부될 수가 있고, 이때 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사회성과 긍정적인 자아감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허락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부터 딱 한 문장의 연습으로 아이의 화용 언어 기술과 사회성을 함께 드높여 봐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지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